수학 잘하는 애들이 이 두 번째 방법 되게 많이 선택하는데 모든 항이 정수를 했잖아? 그러니까 A1을 네가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게 정답이 아닐지라도 이런 수열일 거라는 이해가 올라간다고. 그럼 문제를 풀 때 어때? 조금 더 편해진다는 얘기야. 18번 문제 읽어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 이렇게 있잖아. 정수에다가 부터 동그라미를 치고 들어가는 거야. 문제를 풀 때 모든 항이 정수구나. 그런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이라는 건 3an 마이너스 1 이거나 an 마이너스 1이다. 얘는 an이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 an이 n보다 클 때 이렇게 따라간대. 그럼 이제 이런 걸 읽고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런 걸 딱 읽은 다음에 이거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구나. 그럼 내가 하나만 알면 나머지가 다 결정될 텐데 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야. 다 이해왔어요?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박스의 조건을 보니까 am equal m을 만족시키는 50 이하의 모든 자연수 m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더니 m 1, 2, 3, 4, 5가 있는데 50 이하에서 항의 번호랑 항의 값이 같은 애가 5개가 있는데 잘 읽었지? 두 번째랑 세 번째를 곱한 건 다섯 번째보다는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런 A1을 구해보자. 이게 문제의 물음이야 지금. 그럼 얘도 점화식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어디서부터 쓸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어디서부터 쓸까? 알겠지? 문제를 지금 나랑 같이 잘 읽은 친구는 어디서부터 쓸지를 캐치를 했었을 거야. 맞아? 캐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거 어디서부터 쓸 수 있게 조건 줬어?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 항의 번호랑 항의 값이 같은 애가 있다며. 그러니까 필파 봐봐. 이런 애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써나가면 된다는 거지. 저게 있으니까. 쌤 말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이 말을 듣기 전에 지금부터도 더 중요한 것 같아. 이 말을 듣기 전에 내가 저기서부터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했어. 그럴 수 있잖아. 못했어. 그러면 두 가지 행동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각 잘해봐. 너가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 너가 이 문제를 만들었어. 그때 너가 점화식을 위에 것 따라가 아래 것 따라가 이렇게 괄호 조건으로 낸 거야. 그때 너가 문제를 만드는 입장이면 계속 위에 것만 따라가게 될까? 이렇게 두 개를 써놨는데 그러지 않겠지. 뭔가 왔다 갔다 바뀌게 내겠지. 그럼 결국 어떤 애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냐면 괄호에 등호가 성립하는 애가 an이 n이 되는 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바뀌는 순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봐. an이 n인 애가 있어. 그럼 거기서부터 일단 써나갈 순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올라갈 거라고. 쌤 말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괄호 조건이 있는 점화식이잖아? 그러면 괄호에 등호가 성립하는 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써나가는 것도 문제 푸는 방법 중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다 뭔 말인지 알겠죠? 괄호 조건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다 괄호에 등호가 성립하는 게 있어 라고 생각하고 출제를 한다고.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모든 항이 정수라 그랬지. 수학 잘하는 애들이 이 두 번째 방법 되게 많이 선택하는데 모든 항이 정수라 했잖아? 그러니까 A1을 네가 그냥 아무런 숫자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야. 이렇게 모르겠네. A1 그냥 5라 해볼까? 그럼 그 다음부터 느낌이 어떻게 돼? A1이 5라고? 그러면 5는 1보다 크니까 아래 거 따라가겠네? 그럼 A2는 4겠네? 그럼 A3은 뭐야? 3이겠네? 그럼 위에 거 따라가네? 그 다음 건 8이겠네? 이해가? 그게 정답이 아닐지라도 이런 수열일 거라는 이해가 올라간다고. 그럼 문제를 풀 때 어때? 조금 더 편해진다는 얘기야. 쌤 말 지금 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아무튼 이 문제는 내가 지금 방법 몇 가지 소개했어, 얘들아? 내가 몇 개 설명했어? 2개 설명한 거야. 하나는 아무거나 두고 해봐라. 이거 하나. 하나는 괄호에 등호가 성립하는 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거 2개. 자, 우리는 아무튼 잘 읽었다고 치고 이런 애가 있다라고 해볼게. 자, 이런 애가 있어. 그러면 같으니까 위에 걸 따라갈 거야. 그 다음 건. 맞아? 위에 거 따라가면 3배해서 1을 빼라는 거지. 그럼 이게 봐봐. 원래 같았어. 3배에서 1 빼면 커지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 하나씩 줄이라는 거야. 그럼 하나씩 줄이면 an 플러스 2는 3n 마이너스 2라 쓸 수 있겠지? 맞아? 아무튼 아까 키웠으니까 그 다음 거는 또 하나를 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막 가다가 언제 또 바뀌겠어? 항의 번호랑 항의 값이 같아지는 순간에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뭘 찾아야 되냐면 얘랑 얘가 같아지는 걸 찾아야 돼. 알겠지?
근데 이 점화식을 지금 잘 보면 이것도 중요하니까 잘 들어. 내가 여기서 이것들을 써나갈 때 계속해서 아래에 나와 있는 점화식을 따라가고 있었지.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동일한 규칙에 대한 적용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었지. 그렇지? 이런 경우에 잘하는 애들은 이걸 일반화시켜서 규칙이 바뀌는 순간으로 빨리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런 동일한 규칙을 계속 적용받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언제 이렇게 갈까? 이거 일반화시킬 줄 알아야 돼. 평상시에 문제를 풀 때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야. 봐봐. 무슨 규칙을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봐. 얘가 항의 번호가 하나 커졌더니 항의 값은 하나 줄었어. 항의 번호가 커지니까 항의 값이 줄었어. 그럼 어떤 특징이 있어? 그 다음 것도? 항의 번호가 커지면 항의 값이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항의 번호랑 항의 값의 합은 일정하겠지.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줄었으니까. 두 개를 더해보니까 몇 m이야? 4m, 4m, 4m. 그럼 둘이 같을 때가 언제가 되겠어? 2m, 2m이 될 때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더 쓰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이걸 써나갈 수 있냐. 이게 시험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진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 것도 이제 예상이 돼. 그 다음 거 A에 2m 플러스 1이라는 애를 써보면 3배에서 1을 빼는 거니까 뭐야? 6m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그 다음 건 A에 2m 플러스 2가 뭐 6m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이제 느낌 오지? 언제 또 바뀌어? 4m에서 바뀌겠지. 둘이 더한 게 8m이니까. 그쵸? 그래서 A에 4m 이때 또 넘어가겠다. 그럼 지금 보니까 항의 번호랑 항의 값이 같은 애가 5개가 있어야 되는데 m, 2m, 4m 그 다음 몇이 되겠어? 8m 그 다음 몇이야? 16m 그 다음 몇이야? 32m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 중에 50 이하에 있는 애가 몇 개? 5개여야 됩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걸 식으로 써보면 해볼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야. 첫 번째 최초로 같은 애. 두 번째 2m, 4m, 8m, 16m, 32m 이런 식으로 나아갈 텐데 50 이하에서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 그러니까 50은 이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16m이 50보다 작거나 같다? m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3보다 작거나 같겠지. 32m이 50보다 크거나 같다. m은 몇보다? 2보다 크거나 같겠지. 맞지?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 뭐 있었어? 두 번째랑 세 번째를 곱한 건 다섯 번째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그랬지. 그러면 결국 8m제곱이 16m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m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 2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럼 얘네들 다 공통된 범위에 있는 거 체크해보니까 m은 몇이어야 돼? 2여야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게 첫 번째로 항의 번호랑 항의 값이 같은 애가 2야. 뭘 찾아라? A1 뭔지 찾아봐 이거야. 그럼 A1이 몇이어야 돼? 하나 줄어서 2가 됐다? 3이어야겠지. 그치? 정답 몇 나와? 3 되는 거 생각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잘해야 된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두 번째로 왜 보여줬냐면 보통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들은 야, 이 항을 내가 사라 할게. 뭐 3항을 오라 할게. 이런 식으로 알려준단 말이야. 써나갈 수 있게. 근데 약간 난이도가 있는 애들은 시작점을 잡기 힘든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문제를 잘 읽었을 때 써나갈 수 있는 애가 있을 때도 있고 이게 없어? 아무거나 넣고라도 해봐야 되고 요즘 괄호 조건이 많거든. 괄호에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을 가지고 써나갈 수 있다.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동일한 규칙을 반복적으로 적용받고 있으면 너네가 아 이거 일반화 어떻게 시키지? 이 생각도 할 줄 알면 좋겠다는 거야. 막 쓰지 말고. 제 말 알겠어요? 근데 내가 이걸 이제 다르게도 접근을 한번 해줘 볼게. 뭘로 접근해 볼 거냐면 저 정도의 점화식은 어렵지 않은 점화식이거든. 그럼 우리가 제 경향을 미리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어. 근데 경향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좀 활용하자 그랬잖아.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언급을 가볍게 해볼게. 자, 칠판 봐봐. 우리가 수열에서 다루는 그래프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n,an 그래프가 있고 또 하나는 an, an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있어. 선생님 저게 뭐예요 하면 우리가 보통 좌표 평면에 점 찍을 때 x, y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이게 x축, 얘가 y축이 되는 그래프. 얘가 x축, 얘가 y축이 되는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쌤 말 알겠지? 그때 내가 뭘 알아낼 때 1번을 쓸지 2번을 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얘가 n축이야, 얘가 an축이야. 점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찍는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맞아? 뭘 알기 편해? 경향을 알기 쉬운 거야. 이 1번의 그래프는 뭘 알 때 써먹는 거냐면 얘는 경향을 알 때 너가 이 수열에 흘러가는 경향이 어떨까?
이걸 생각할 때 쓰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경향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 문제를 그래프로도 풀어줘 볼게. 봐봐. 야, 이거 보조수단이야. 알겠죠? 보조수단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여기에 n축이 있어. 여기에 a n축이 있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an이 n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위에 걸 따라가냐 아래 걸 따라가냐를 결정하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an equal n 그게 기준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잡아놓을 거야. 쌤을 지금 다 이해했어? 그럼 아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냐? 이렇게 시작했지. n번째일 때 am은 m이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잖아. 여기다 내가 이제 점을 찍은 거야. 그러면 그땐 둘이 같아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 건 어떻게 돼? 3배하고 1만큼 준다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요 n 플러스 1항에서는 얘의 항해값이 3n-1에서 이렇게 찍힌다는 거야 지금. 그럼 이제 위에 있잖아.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씩 줄어들겠지. 그럼 하나씩 줄어드는 거니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하나씩 줄어드는 거라고. 그럼 줄어들다 보면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애가 있겠지.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한 거야? 여기서의 항해 번호가 뭔지가 궁금한 거야. 쌤말 지금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서의 그 n값 몇인가 이걸 찾는 거고, 그럼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자, 그럼 이거 찾아볼게. 이 그래프를 활용해서 문제를 그냥 끝까지 풀어볼게요. 보면 이 노란색 화살표는 1만큼 커졌더니 1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1만큼 커졌더니 1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야. 지금 그걸 표시한 거야. 그럼 쟤는 기울기가 몇이야? 노란색 직선은?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 몇이야? 1이지. 그럼 둘이 뭐였어? 수직인 상황이네. 맞아? 그럼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그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의 n값을 알거든? m 플러스 1이라고? 그럼 여기서 얼만큼 커졌는지만 알면 노란색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얘랑 길이가 다 어때? 똑같아. 그럼 난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전체 길이를 알 수 있거든. 얘 y값 3n 빼기 1이잖아. 얘 y값 뭐야? 이거 n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둘을 빼면 뭐 나와? 2n-2가 나오겠지. 그거의 절반이 요 길이가 되겠네. 그럼 그게 n-1이네. 그럼 여기다가 n-1 더하면 뭐 나오지? 2m 나오지. 이게 아까 우리가 나열로 밝혔던 걸 그래프를 가지고 푼 거예요. 쌤말 지금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봐. 시험이야. 첫 번째로 풀 것 같아? 두 번째로 풀 것 같아? 첫 번째로 풀 것 같지? 그치? 그래서 내가 그래프 풀이는 그렇게 너네들한테 추천하는 풀이는 아니야. 알겠죠? 내가 이걸 보여줬어. 그럼 와, 수열을 저런 식으로 풀어야 돼? 아니라고. 이건 그냥 허세풀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뭘까? 내가 허세 부리려고? 는 아니고 다른 데서 이제 친구들이 막 다른 데서 수학 배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떤 애가 야, 이거 그래프로 풀면 쉽잖아 했을 때 기분 나쁘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야. 너네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근데 걔가 그래프로 풀면 쉽잖아. 그럼 넌 속으로 그래, 넌 그럼 계속 그래프로 풀어 하면 돼. 왜? 걔 수능날 그래프를 못 쓸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조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다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경향을 머릿속으로 빨리 그려보는 건 문제 풀 때 괜찮아. 이해가? 그러니까 이걸 경향을 머릿속으로 빨리 가면 어때? 아, 있었어? 커져? 줄어들다? 커져? 줄어들다? 커져? 이런 정도는 머릿속에서 그렸으면 좋겠어. 쌤 말 다 해야지? 오케이?